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스 D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의 굉장히 생소한 제품일 겁니다. 디비누스의 오스티아. 이름 진짜 생소하죠? 그러게요. 이게 무슨 뭐라더라? 잠깐만. 자료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디비누스는 라틴어로 신성함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완벽함과 훌륭함을 나타냅니다. 라고 브랜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오스티아는요? 오스티아는 뭔지 안 써있는데? 이것도 마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겠죠. 아무튼 디비누스의 오스티아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사운드픽에서 처음으로 제조를 하신 제품이에요. 사운드픽에서 자체 생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운드픽이 데코니, 탭이, 피듀, 저희 채널에서 소개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배급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근데 대표님이 몇 년 전서부터 꼭 자체적으로 이어폰을 꼭 제작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중적인 걸로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코드리스 제품을 첫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물론 이제 공장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해오는 거긴 하지만 기존 그런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어떤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이 있는데 네네. 이게 딱지만 갈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처음 설계서부터 이제 디비누스 브랜드 제품으로 새롭게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드라이버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디디 드라이버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좋다고 굉장히 대표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요. 저희도 사실 국내 회사들 제품을 소개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고, 그리고 국내 회사들이 또 접촉을 많이 해오는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준에는 솔직히 해외에 있는 제품 이름만 바꿔가지고 들여온 것들, 이런 것들은 제품이 좀 괜찮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동안 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 거는 그냥 직구해서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굳이 소개를 드리지 않았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은 한번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네네. 제가 큰 기대 없이 샘플을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조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을 알려드릴 텐데, 네네. 가격을 듣고 나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오늘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2020년 상반기 현재 저가형 코드리스 시장은 거의 QCY가 평정을 했다. 독점이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회사들이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는 뭔가 리뷰를 하려고 제품을 갖고 나오면 맨날 좋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방송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제품을 사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추천하지 못할 제품들은 방송을 아예 촬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비추하는 영상을 찍는 것도 그 회사도 영업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상도덕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겐 또 좋은 제품일 수 있는데 저희의 그렇죠. 평가 때문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원망의 말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비추하는 제품은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제품은 일단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기능과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가자면 무게? 들어볼까요? 너무 가벼운데? 몇 그램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 가벼워서 측정이 안 돼? 너무 가벼워서 이거는 잠깐만, 맞출 수 있겠어? 이건 진짜 자신 없어요. 40g 정도? 40g? 네. 39.1g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지? 야, 누가 보면 진짜 우리 짜고 하는 줄 알겠다. 짜고 치는 것 같아. 이게 전체 무게가 39.1g이고요. 와, 진짜 가벼워요. 이어폰 무게가 8.4g. 와. 실제로 유닛을 꺼내보면 디자인은 그냥 흔히 보던 조금 작은 사이즈 코드리스 제품인데 한번 꺼내서 들어보세요. 진짜 가벼워. 귀에 꽂아볼래? 착용감이 진짜 한마디로 그냥 가볍다. 엄청 가벼워요. 무게가 진짜 체감상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케이스도 되게 작고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하기 굉장히 간편한 사이즈의 작은 케이스. 일부러 이건 좀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IPX7 방수. 거의 코드리스에서는 최고급 방수죠. 비 오는 날 갑자기 우산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되게 놀랐는데, 네네. 이게 사이즈가 되게 작잖아. 그렇죠.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요? 네. 이건 대박이다 진짜. 완전 다 쑤셔 넣었어. 방수에 무선 충전에 USB-C 포트 충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신 코드리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칩셋도 리얼텍 최신 칩셋을 써가지고 네네. 화이트 노이즈가 없습니다. 오. 지금 꽂으면
켜지면서 네네. 살짝 켜졌잖아요. 네네. 보통 이게 코드리스가 켜지면 시 하는 그런 네.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안 나. 리얼텍 최신 칩셋이라서 그런지 화이트 노이즈가 좀 더 잘 잡혀 있고 스펙상 그 칩셋 안에 들어가는 앰프도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블루투스 5.0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스펙만 봤을 땐 완전 제대로 만들었네요.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제품이 사연이 있어요. 원래 국내 출시를 안 하려고 했던 제품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아시아권에서 이어폰 시장의 중심지는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인정을 받고 금이 환영을 하겠다. 약간 이제 역수입 되겠다. 네네. 이런 마음으로 출시 준비를 하셨어요, 원래는.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은 오프라인 시장이 되게 중심이 돼 있고 이 이어폰 뭐 빅카메라 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팔려야 되는데 그런 데가 지금 다 셧다운 상태래요. 그래서 일본 시장 런칭을 취소하고 우리나라에 먼저 발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딱 그런 야심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렇잖아. 그렇죠. 외국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았다 그러면은 야 나도 들어보 약간 이런 마음인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짠 출시하면은 좀 이제 뭐 처음 들어본 브랜드인데 약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투어도 좀 돌고 그리고 순회 공연도 하고 그러고 와야지 이제 조금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네, BTS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협상을 좀 했죠. 그참에. 네. 일본에 나가려던 물량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물량도 많으신데 한번 국내 런칭을 기념해서 해봅시다. 네, 해보자. 일단 이 제품의 정가는 59,000원이고요. 59,000원이요? 오, 아니 스펙만 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스펙상으로는 59,000원 가격도 꽤 저렴하게 잘 뽑았는데? 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정가는 정가일 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런칭 때 소개할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이요? 잠깐만, 59,000원에서 1,000원이면 형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네. 사운드픽 대표님 저 네. 결혼할 때 이렇게 축의금도 하고 그랬어요. 이 정도는 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축의금 얼마나 내셨길래 지금 정가의 한 30% 이상을. 원래 그런 거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와, 진짜 사운드픽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다행이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런칭을 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갑시다. 한국에서는 마진 보시지 말고 일단 인정부터 받고. 네, 그렇게 설득을 했죠. 네네. 한국에선 노마진. 노마진.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노마진이에요? 아니 이거 이렇게 이를 갈고 만들었는데 마진을 뺏어버렸다고 형님이? 아니 일단 브랜드를 알려야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 런칭을 지금 시켜드리는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딴 걸 다 떠나서 일단 이 제품이 추천할 만한 제품인가 이수배 엔지니어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네. 들어봅시다. 그래도 이게 또 국내 브랜드고 또 사운드픽이 또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많은 편일 거 아니에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표님이 엔지니어 출신인 건 아시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튜닝을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되게 신경 써서 잡았다고. 추천곡 뭐 갈까요? 일본에 지금 진출에 실패했으니까 일본 뮤지션의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논리야 그게?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일본에 진출을 만약에 하시려고 하셨으면 그 일본 음악이나 그런 데에 조금 더 많이 튜닝을 맞춰놓지 않으셨을까?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일본 성향의 사운드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널 그런 회사들 딱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 사운드입니다. 네네. 오디오 테크니카 이런 회사들 네네.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 사운드. 그리고 사실 최근에 우리가 듣고 있는 수오루 같은 제품도 약간 일본 성향 사운드기는 해요. 맞아요. 미국 성향 절대 아니지.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아시아권 취향하고 저기 그 유럽권이나 미국권 취향은 확실히 달라. 네네. 네. 시나링고의 슬라이드라는 곡. その時すべて壊れ落ちた 오, 들어오세요. 저도 막상 일본 노래 들어볼 생각은 안 했네요. 오, 이어폰 되게 좋은데요? 괜찮죠? 아니 이 가격대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약간 그 드라이버의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저가형 이어폰에서 우리가 그나마 좋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QCY T5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T5 칭찬할 때도 우리가 밸런스가 괜찮기는 한데 좀 그 퍼석퍼석한 느낌이라든가 네네. 그런 저가형의 느낌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디비누스 오스티아가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만한
그런 막 중립적인 밸런스는 아니기는 해. 네, 튜닝이 좀 그런 식인 거죠. 튜닝이 약간 보컬에 되게 에너지가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저 아래쪽 극저음 쪽이 조금 강조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요를 듣거나 팝을 듣거나 하실 때 보컬은 보컬대로 저음은 저음대로 되게 좀 재밌게 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이 시나링고 노래 들으면서도 느낀 건데 되게 공간이 깔끔해. 깔끔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드라이버를 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이 가격대에서 들을 수 없었던 퀄리티기는 해. 이 소리의 음색이나 이런 게 살짝 이 정도 레벨까지 가려면 그래도 한 10만 원 뭐 중반 뭐 요쯤에서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잡소리는 진짜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 깨끗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이 시이나 링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이나 링고 노래에서 딱딱한 스네어가 땅땅 나올 때 왼쪽으로 약간 쏠린 그 공간감이 아주 네.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요. 생각보다 스테레오 이미지가 되게 넓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정의감이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시에나링고 그 목소리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되게 그 까끌까끌한 그 보컬의 톤들 있잖아요. 그 특유의 목소리 톤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테스트 해보면서도 느낀 건데 여성 보컬 노래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극호. 맞아요. 완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제가 그 사운드픽 대표님이 튜닝을 하시면서 약간 이제 오덕 감성 튜닝을 하신 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약간 그런 감성으로 튜닝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이나 링고 노래하고 되게 궁합도 좋았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시이나 링고 노래는 약간 이제 전대역을 다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약간 그 레인지가 좀 좁은 느낌이고 이게 좀 컴프레션도 좀 세게 먹이고 해가지고 많이 가공된 사운드의 트랙이기 때문에 이 트랙을 잘 꽉꽉 눌렀기 때문에 좋게 들렸을 수도 있어. 트랙을 잘 만들어서. 트랙을 잘 만들어서. 하지만 제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성향의 네네. 추천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여성 보컬이지만 완전히 다른 베키 힐 듣겠습니다. 갑자기 장르가 달라지네요. 베키 힐의 Heaven on My Mind라고 이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a sign. Everything. 야, 이게 더 잘 어울리지 않냐? 훨씬 이게 더 좋네. 이게 훨씬 잘 어울리지. 네. 왜냐하면 아까 시이나 링고 노래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많이 깎은 믹스잖아. 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쳐내고 레인지를 되게 좁게 잡아서 정리를 많이 한 믹스야. 꾹꾹 눌러 담은. 완전 그 밥을 막 네. 꽉꽉 눌러 담은 그런 느낌의 믹스인데 거기서는 지금 이 베키힐 노래에서 들리는 이런 장점들이 안 들렸었어요. 그렇죠. 아니 너무 시원시원하고 음이 이렇게 뻗는 그 느낌이 진짜 그 끝까지 음이 살아 있어요. 네.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레오 이미지도 되게 넓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맺히는 음들까지 소리들까지 굉장히 표현을 되게 잘해주네요. 지금 이 베키힐 노래를 들으니까 확실히 밸런스가 어떤지 좀 감이 오는데 밸런스가 V자긴 V자인데 이렇게 좁은 V자가 아니고 저기 넓은 V자야. 살짝 이렇게 Q값이 넓은 느낌. 그래가지고 저음도 중저음을 강조를 전혀 안 했고요. 네네. 완전 극저음 쪽을 강조했고 그러니까요. 고음도 저 위쪽의 고음들을 강조를 했어. 되게 많은 그 초고역 영역대들을 네. 잘 살려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들으면 아까 그 시이나 링고의 레인지와 이 베키 힐의 레인지가 다르다라는 거를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여성 보컬의 그 중심 대역인 뭐 3-4kHz 네네. 이런 데를 그 대역이 되게 톡 튀어나오게 딱 들리네. 네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보통 MS라고 하잖아요. 그 미들 영역대에 딱 그 보컬 영역 중심 그쪽만 이렇게 딱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흔히 뭐 여성 보컬에 좋은 이어폰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성 보컬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튜닝이라는 건 없어요. 여성 보컬이 잘 들리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여성 보컬이 잘 들리는 대역은 남성 보컬보다 여성 보컬의 그 센터가 네네. 조금 살짝 위쪽 주파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3kHz 대역 정도가 잘 들리게 되면 여자 보컬이 좀 부각돼서 들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모든 여자 보컬이 다 똑같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6kHz가 강조된 거를 여성 보컬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뭐 숨소리라든가 발음의 엣지가 강조되는 부분이 6kHz 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강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막 사근사근하게 소리내는 맞아요. 뭐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더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걸 들을 때 또 여성 보컬의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도 엔지니어들이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뭐 여자 보컬이 좋아요, 남자 보컬이 좋아요 이런 좀 애매한 얘기는 좀 그렇고 애매하죠. 예. 네. 이 디비누스 오스티아 이 네. 이어폰은 3-4kHz 대역이 살짝 그렇게 강조가 돼서 그런 중고역대의 맛이 잘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까 시이나 링고나 이런 백희일 같이 이런 목소리를 가진 여성 보컬이 노래를 했을 때 굉장히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래도 이 국내 제품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으니까 진짜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가격도 사실은 제가 아까 듣다가 야, 이거 뭐 한 특정 장르들에 있어서는 눈 감고 들으면 모멘텀이랑 비벼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높은 네. 가격의 제품들하고 그 대도 지금 이런 백희일 노래 같은 거 들을 때는 네네. 붙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었죠. 좀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그 음색의 퀄리티 자체가 이미 레벨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근데 리얼텍 최신 칩셋을 쓴 그 덕분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드라이버의 덕분도 있겠죠. 네네. 뭐 드라이버는 전용 드라이버 개발해서 넣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또 저가형 시장이 또 한번 이제 기준이 바뀔 때가 그렇네요. 또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퀄컴 칩셋 처음 나왔을 때 퀄컴 칩셋 쓴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확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엔 이제 리얼텍 최신 칩셋의 반격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덱은 사실 AAC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AAC라고 해도 지금 전혀 뭐 음색적으로 음질적으로 아쉬움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잘 뽑았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잘 뽑았네요. 이거 진짜 일본 갔으면 대박을 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아쉽다. 아쉽네. 코로나가 올해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근데 진짜 좀 자랑스럽게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사실 저는 이 제품 샘플을 처음 받으면서 가격을 듣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가격이니까 뭐 큰 기대 없이 들어도 되겠지 하고서 들었는데 야 이거 가격 모르고 들으면 진짜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빌드 퀄리티 되게 좋아요. 저희가 지금 가만히 그 기억을 되짚어 보건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동안에 네네. 5만 원대 뭐 7만 원대 이런 제품들 리뷰를 거절한 것만 그쵸. 몇십 개가 지금 제품이 막 지나가네요. 네. 정말 제가 미팅도 수십 번을 했고 그렇죠. 정말 샘플도 거의 뭐 네. 50개 60개를 받았는데 하나도 소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개할 만한 제품이 사실 QCY를 이길 법한 그런 제품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좀 비빌 만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 5만 원대 후반이라고 해도 굉장히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인 것 같은데 형님이 거기서 한번 대단하다. 1,000원은 진짜 올킬. 이 가격으로는 완전 올킬이야. 올킬. 더 이상 QC와에 추천 못하겠다. 이건 강추고요. 다만 제가 요거를 이제 비추할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음 빵빵이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비추. 왜냐하면 저음 빵빵한 이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500Hz 정도를 굉장히 강조를 해줘야 그렇죠. 되게 막 이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비추. 이 제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그 플랫한 베이스 위에 약간 극저음과 고음을 이렇게 강조한 되게 넓은 V자 그런 사운드라고 느끼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괜찮아요. 진짜로 아까 농담이 아니고 모멘텀이라 한번 비벼볼 만도 하겠다. 그냥 눈 감고 딱 순수하게 소리로만 들으면 블라인드로. 모멘텀이랑 비벼도 크게 손색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약간 꺾인 튜닝 같은 것들은 네네. 어떤 장르에 가면은 조금 뭐 아쉽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수벤진이 오늘. 아까 막 두루두루 되게 좋게 들릴 만한 그런 튜닝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에 대한 그런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탈 것 같은 그런 튜닝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내주는 음색 자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급스러워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태자면 네. 제가 이 오스티아를 들었을 때 아주 만족했던 부분은 네네. 사실은 킥의 극저음이 나올 때라든가 아니면 보컬에서 되게 그런 보컬의 질감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들려올 때 그럴 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킥도 없고 보컬도 없는 곡을 들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장점이 빠지는 거겠지. 근데 그런 아쉬움은 있겠죠. 그러려나? 그런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킥도 없고 보컬도 없는 곡, 피아노 재즈 뭐 이런 거 네. 편집할 수도 있지만 네. 하나 들어봅시다. 네. 형 왜? 되게 좋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 제 예상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 야 근데 이거는 그 색스폰이 있잖아. 아 색소폰? 색스폰이 보컬을 대신했지.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음악을 뭐 어떻게 들어요? 아니 근데 색스폰이 보컬의 역할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좋게 들렸다라고 어. 아니야? 아 솔직히 인정 좋았어. 좋았어. 진짜 괜찮지 않아요? 아 근데 요거는 이 오스티아의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런 공간이 되게 깔끔하고 네네. 요런 장점이 반영돼서 이런 어. 재즈곡이 되게 좋았나 봐. 야 이거 되게 놀랍다 이 오스티아 이 가격에. 브래드몰도 좋은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 네. 브래드 멜다우, 뭐 조슈아 레드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 하나 더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와 뭐가 나오려고 지금 유튜브를 키셨지? 왜냐하면 저는 평상시에 네. 시티팝이라는 거 많이 듣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시티팝 계열을 한번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제가 광팬인 나카모리 아키나 네. 나카모리 아키나의 네. 오노오예스라는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곡 쓴 사람이 타케우치 마리아예요. 아 시티팝의 거장. 들어보세요. 와 젖겠는데 진짜. 아 빠져드네. 좋네요 이거 오스티아 진짜. 장르를 그렇게 타지도 않네. 아까 했던 말 취소합시다. 네네. 네, 별로 장르를 타지 않는 걸로. 두루두루 다 좋네요.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요. 잘 만들었어. 단점 얘기 좀. 단점이요. 단점 얘기는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하나 얘기하자면 계속 우리 지금 꼈다 네. 뺐다 할 때 네네. 그 터치가 자꾸 터치. 네, 좀 미스 터치가 나기는 하네. 아. 이게 아무래도 그 유닛이 작고 터치 영역이 바깥쪽 전체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꼈다 뺐다 할 때 원하지 않는 터치가 자꾸 되는 맞아요, 게 맞아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정말 억지로 하나 잡았다. 네. 앱이 없다든가 이런 특집 잡아보겠습니다. 아유, 잘못했네 오스티아. 그러니까 앱도 없어. 앱도 없고. 그 정도. 사운드는 저희가 뭐라 나무랄 말이 없습니다. 그럼요. 진짜 이거 올킬 예감이네요. 통화 음질 안 좋겠지 뭐. 통화 음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형님. 디비누스 오스티아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음질 되게 좋은데요. 통화 음질 좋다고? 네네. 그 뭐 백색 소음 이런 거라 좀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노이즈 안 킨 상태에서는 괜찮아? 네네. 네, 그럼 카페 노이즈 좀 켜볼게요. 노이즈를 킨 상태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통화할 만한가요? 음질 어때요? 뭐 노이즈를 뭐 감쇄하거나 네네. 뭐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노이즈가 좀 방해가 되는 수는 들어오는군요. 목소리도 잘 들리고 노이즈도 잘 들리는데 깨끗하게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그래? 마이크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소음이 커지면 조금 통화 불편하긴 해요. 보통 이런 제품은 이렇게 네네. 한쪽을 빼가지고 그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하면 정말 네. 잘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 앞에다가 이어폰을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도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 노이즈가 되게 세게 들어오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뭐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할 수는 있겠네. 알겠습니다. 네. 네. 통화 테스트 처음 해본 거지.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막 또 썩 좋다고는 못하겠다. 그래요? 지금 녹음된 거 들어봤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요즘 QCI보다는 훨씬 통화 품질 괜찮은 것 같은데? T5 뭐 이런 거보다. 뭐 기준을 거기다 두자면은 거기보다는 좋은 것 같고. 네네. 뭐 특별히 뭐 통화 음질이 좋았다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고. 좀 아쉽고 노이즈 캔슬링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단점 잡았다. 네. 통화 품질 잡았다 요놈. 노이즈가 별로 걸러지지 않는다. 통화 품질에서. 뭐 그리고 터치가 자꾸 오작동한다. 요 정도 네. 억지로 좀 네. 단점 잡아왔습니다. 나머지 뭐 음악 감상을 하시거나 뭐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리얼텍 최신 칩셋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감상 뭐 이런 거에도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가 진짜 QCI를 한동안 정말 오래 잘 썼는데 바꿀 때가 왔나 보네요. 갈아탑시다. 네. 갈아타. 네. T5 버려. 오스티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제가 조금 과했나? 그쵸. 노마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었나. 브랜드라는 게요. 긴 시간, 긴 세월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대신 응원의 말씀 네네. 남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댓글에 DB누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국내 브랜드 다음 제품도 또 잘 만들라고 응원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쓰는 데는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